곤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다 정리하다가 오늘은 8월 24일입니다. 어제 8월 23일에도 오늘 8월 23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시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강조드리는 말이 강조점이 조금 다를 겁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오늘 조간들의 모든 관심사는, 제일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어제 저녁쯤에 6시 이후에 나왔던,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이것을 파기하겠다 이거였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 이런 것이 가장 큰 뉴스 일수가 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 다뤘지만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한쪽에는 지소미아 파기 이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면이 사실상 토업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토업인데,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완전 또 새로운 내용이죠. 조국 후보자 동생은 웅동학원에 아무 직책이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사를 했고 또 선친이 이사장을 했고 지금은 모친이 이사장이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이사지만은 그 동생은 아무 직책이 없는데 14억을 사채를 빌렸습니다. 이자가 100%로 연간 100% 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무슨 일인지. 그것은 이자는 그래도 치고라도 일단 사채를 빌리는데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도 열지 않고. 그리고 당시 조국 후보자는 그 학교의 재단 이사였죠. 그러니까는 재단 이사장이 아버지고 재단 이사가 조국 후보자였는데, 동생이 돈을 빌리는데 사채를 끌어 쓰는데 14억 원의 사채를 끌어 쓰는데 거기 학교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이건 뭐냐? 사학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서는 조국 후보자 일가가 횡령 배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또 내로남불, 요새는 조로남불 그럽니다.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조로남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2015년 언론기고에서 사학 권력 앞에서 법의 정신이 왜곡되고 농락되는 현실이 수치스럽고 비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그러면 본인이 이사인데 관리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인데 14억의 빚보증을 학교 땅 가지고 빚보증을 썼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동아일보 보시죠. 동아일보도 일단은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삼각적 흔들, 이것이 일면 톱입니다. 일면 톱인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한 이 정도 크게 되면은 일면 밑이죠. 일면 밑에 중간 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동아일보도 또 새로운 그것을 취재를 했죠. 조국 후보자 딸 논문 관련 의사단체에 고발당했다. 업무방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딸이 한영외고에 재학 중에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죠.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학회가 이렇게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학 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고등학생을 대한병리학회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다는 거죠. 업무방해입니다. 고등학생이 끼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을 한다는 거고, 지금 단국대학교도 별도로 논문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문이 취소가 되면은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학 입학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 업무방해 이런 건 실정법 위반인데, 그렇게 되면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물론 일면이 지소미아 깼다 이겁니다. 일면 톱이 이건데,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 이 정도 크기도 또 뭐 사이드 톱, 중간 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국 후보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국 펀드 투자사 2년간 강덕공사 177건 받았다. 강덕공사 177건이나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강덕공사 발주처가 뭐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이런데, 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은 지 2개월 후에, 불과 2달 후에 74억의 펀드에 가입을 하고 또 실제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족 펀드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 실소유주가 뭐 오촌 족하고 또 처남도 거기다 뭐 투자를 했고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가족 펀드라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 펀드에서 투자한 업체가 강덕공사를 막 몽땅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뭡니까? 이혹입니다. 이혹은 충분히 이런 이유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조국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모든 정보를 다 취합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가족 펀드로 의심되는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강덕공사를 막 가져왔다. 그러면은 펀드 수익률이 막 올라가겠죠. 가족 펀드라면은 가족 전체 수익률이 막 올라갑니다. 자, 이런 그 의구심, 그러니까 강덕공사를 177건이나 발주한 데 대한 의구심을 중앙일보는 상당히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조중동, 이렇게 하면 보통 보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중앙일보는 요새 조금 달라졌지만은 어쨌든 보수 언론 조중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 언론에서 이 언론들이 정말 너무 조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여권 안에서 정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안에서 나오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은 지금 쏟아지는 게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권을 흔들겠다는 게 언론의 의도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이 언론을 두고 이 언론들이 지금 이번 일을,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일을 계기로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거의 뭐 많은 언론들이 장악을 했죠. 정권에서 장악을 했습니다. 공영방송도 그렇고 여러 언론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장악을 했는데, 이렇게 본인들에게 불리한 팩트들이 막 드러나니까는 정권을 흔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는 또 이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 이렇게 규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조중동 지금 정권의 편에 서 있는 종합일간지 어디입니까? 한겨레 신문이죠. 가장 대표적이죠. 한겨레 신문이, 자, 처음에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거의 무시하거나 또는 아주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한겨레 신문에서조차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단독 보도가 막 쏟아집니다. 자, 설마 그렇다면 한겨레가 정권을 흔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겨레 신문 오늘 8월 23일자입니다. 자, 일면 톱은 뭐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소미아 강제 종료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중간 톱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단독 취재한 새로운 폭로죠. 조국 딸, 조국이 자작 맡은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인턴했다. 일면 중간 톱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일면 중간 톱으로까지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제기를 한 지 며칠 됩니다. 자, 이 톱 제목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2009년에 조국 후보자가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죠. 로스쿨 교수를 했을 때 본인이 어떤 국제 학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발표자 또 자장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이 다 주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국제 학술 회의를. 그런데 그 국제 학술 회의에 고교생이던 그 딸이 인턴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턴으로 활동한 내역을 또 대학 입시 전형회 때 활동 사항에 기록을 합니다. 이런 국제 학술 회의, 여러 나라의 석학들이 참석하는 국제 학술 회의에서도 인턴 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턴 이런 그 유사한 종류의 인턴을 열 몇 개를 했다고 그 입시 전형에서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자 물론 뭐 본인이 열심히 한 학생들을 이것을 보면 어떨까요? 본인이 어떻게 아버지가 주관하는 사실상 주관하는 거기서 활동하고 또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들이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인턴하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닌 한겨레 신문이 일면 중간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면 6면에도 한겨레 신문 5면 6면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운동학원 부채 재무제표 반영했다고 했는데 조 후보자 쪽 거짓 해명 드러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2억 달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또 뭐 조국 처남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짙어지는 가족 펀드 정황, 이런 것이 친정부적인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들입니다. 그 단독으로 막 취재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취재를 해서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그 해명을 받으러 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 뭐 아침에 출근길에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하는데, 한겨레 이 기사를 보면은 조국 후보자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한겨레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겨레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인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딸이 그 센터에 정식 지원을 해서 인턴 업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조중동은 뭐 신뢰를 안 하니까 뭐 그냥 뭐 가짜 뉴스다고 하는데, 본인이 신뢰해서 통화까지 해서 멘트까지 주는 한겨레 신문에서조차 이렇게 비판적이고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으면 이것은 이해찬 그 대표가 이야기했던 정권을 흔들겠다는 언론의 의도가 아니죠. 또 가짜뉴스도 아닙니다. 조중동, 한겨레 다 같은 그 기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 그 믿는 이 청소년들의 실망감, 자괴감, 이런 것이 상당히 크고, 항상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했던 그 조국 후보자가 가장 자본주의적인 성격의 재테크를 했고, 또 본인이 뭐 참여연대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공정성을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다 어겼고, 그런 데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나 다른 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와 그 딸과 관련된 대학들,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이것은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합니다.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에서 그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던 부산대 학생들도 촛불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24일인데요. 그 상당히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일 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장애투쟁이 8.15 경축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잘못된 인식, 이것을 바로잡고 성토하기 위한 것인데, 내일 서울 광화문 장애집회 초점은 조국 후보자 사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0일에는 조국 후보자의 고향인 부산에서도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위기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지소미아 이 전격 폐기한 것도, 그러니까 시한 연장하지 않은 것도 조국을 구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친일 반일 구도로 몰아가면서 집권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 하겠다. 그런 분석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번에 밀리면은 다음 총선에서 끝까지 밀린다. 총선에서 낭패를 본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만약에 이 지소미아 이 문제를 안보 문제를 국민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를 활용을 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또 계속 이것도 일종의 아까 이해찬 대표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국당을 겨냥을 했습니다. 패륜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제껏 보지 못한 광기다.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당뿐이 아니고 지금 언론도 그렇지만 다른 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정의당조차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행태를 보고 10대, 2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대,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 기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는 한국당이 이것을 이 정도 이걸 부풀려 놨으니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않고 인사청문회 이거 하나만 하다고 보이콧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가 오히려 전격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해명할 거리가 없고 더 커지기 때문에 사퇴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흘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총리 인사청문회만 이틀을 했고 장관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했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흘 동안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흘을 해야 됩니다. 하루로는 다 모자라죠. 그리고 또 하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청문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청문회 뭐냐면 전제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해버리면 오히려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조국한테 더 씌워진 가짜뉴스를 소명할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청문회도 해야죠. 국민청문회 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연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실정법 위반 의혹들 10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낱낱이 해명이 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그래야지 아까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했던 상실감, 분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다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절대 인사청문회 보이콧해서는 안 되고 또 조국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국민청문회를 하든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든 끝까지 밝혀야지 저는 지금 이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한 의혹들이 씻기든지 아니면 의혹이 그대로 남아있고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송근근의 혼술이었습니다.